자, 이번 시간 전세권의 효력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는 용익물권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간 만료가 되면 담보물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경매가 진행됐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고, 또 전세권자 같은 경우는 경매 청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이슈가 되는 게 용익물권이라고 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얘기할 때는 항상 이제 세트로 나와야 되는 게 상린관계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파트에서 상린관계라고 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주의 토지 통행권, 아까 우리 지역권이랑 비교해야 되는 건데, 지역권이라는 것은 승역지 소유자가 협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지역권 설정에 합의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맹지 소유자는 나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나왔던 개념이 주의 토지 통행권에서 맹지 소유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행할 수 있는 통행지라는 개념이 있을 테고, 도로가 있을 때 이 토지 지역권 설정 계약 없이도 나다닐 수가 있다. 이때는 이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사가 나다닐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개념으로 나다닐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세 가지, 더 편리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었고요. 두 번째, 자, 장래 토지용 상황을 고려할 필요는 없고 지금 당장 나다닐 수 있을 정도면 족하고, 세 번째 이슈, 기본적으로 유상이다 라고 해서 분할로 인해서 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건 무상이지만 그것을 승계 취득한 사람은 다시 유상이 된다. 그 외에도 담장 설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담장 설치 청구권, 이웃하고는 두 개 토지 소유자 간에 한쪽 토지 소유자가 담장의 설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해서 설치 비용은요, 자, 절반씩 부담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헷갈리니까 설반 측비 해서 설치 비용은 절반해서 절반. 그 다음에 측량 비용이라는 것은 면적에 비례해서 부담한다. 이런 것들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됐던 것이 격리 이격 건축이라고 해서 0.5m 이상 격리에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변경, 철거 청구할 수 있다. 시험 문제에 나온 이슈가 됐던 것은 공사가 완료가 되거나 공사가 진행되고 1년이 경과되면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지뿌리의 제거라고 해서 가지는 한번 제거 청구한 다음에 들어주지 않았을 때 제거할 수 있고요. 뿌리는 바로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상린관계에서 따로 사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에서도 당연히 이러한 조항은 용익에 쓰는 문제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준용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건물 전세권의 효력. 이거 진짜 어려워. 그래서 지금 29회 때 나왔던 게 건물 저당권, 이게 출제 이슈가 됐었거든요. 해서 이제 외우셔야 돼. 미친다. 해서 무조건 미친다야. 건물 전세권 미친다. 건물 저당권 미친다. 요렇게 가셔야 돼. 건물 전세권 미치고 건물 저당권 미치게 된다. 해서 이제 먼저 외우시면 된다고. 건물 전세권 어떻다? 미친다. 건물 저당권 어떻다? 미친다. 이게 가셔야 돼. 그래서 사안을 분석하면 이런 식이죠. 지금 자, 어떤 사람이,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될 텐데, 이 사람이 이 전세권을 취득한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된다?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을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을에 대해서 갑을병이라는 전세권을 병한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이라는 사람은 건물을 어떻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것. 아, 이거 잘못 예를 들었구나. 자, 지금 이제 토지 전세권이 아니라 이걸 지상권이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제가 잘못 봤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을이라는 지상권. 자, 을이라는 사람 타인의 토지를, 자,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건물을 신축하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지상권자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된다. 한편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기를 한 다음에 을이라는 지상권자가 병과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병은 이 건물을 용도에 따라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자, 근데 문제가 터져요. 건물 전세권자가 이 건물을 사용하려면 이 사실 토지도 사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건물 전세권자 그 토지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건물 전세권 지상권에 미친다. 이런 해석이 나올 테고 또 하나가 건물 전세권을 하기 위해서 이 지상권이 아니라 이게 임차권인 경우도 똑같은 논리 구조야.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통해서 얘가 건물을 신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건물 지은 다음에 건물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건물 전세권자는 건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은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세권 미친다. 바로 치고 들어가셔야 돼. 똑같은 논리 구조로 만약에 이게 이제 건물 전세권이 아니라 자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지금 건물에 대해서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은 뭘 할 수 있다? 자,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이 건물 저당권이라는 것도 지상권, 임차권에 어떻다? 그 효력이 미친다. 되게 어려운 주제. 해서 건물 전세권,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왜 이렇게 뭐라고요? 미친다. 예, 무조건 옳은 편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 저당권,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라고 하는 주제. 요거 하나. 자, 좀 이따 지문 보면서 저당권도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우리가 물권적 청권 두 가지가 있죠.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세권자는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권리를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전세 목적물을 점유를 하게 되면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을 준용하게 된다. 그래서 반환 청구, 방해 배제 청구, 방해 예방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두 가지 스토리로 다 가는 거야. 그래서 지문 보면 이런 식이야. 전세권 실현이 방해가 됐을 때 이미 이 사람은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점유보호청구권, 우리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총칭하여 점유보호청구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자, 자 가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제3자가 점유 침탈 등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앞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자,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죠. 자, 지금 건물, 갑소유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들어가서 건물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누가 제3자가 먼저 불법적으로 건물을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전세권자에게는 최소한 점유권이라는 것은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점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는데 하여튼 점유권은 별개의 문제로 치고 최소한 이 사람은 뭐는 존재할 수 있다. 전세권은 이미 등기를 하면 어떻다? 전세권은 성립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좀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보니까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한 이 사람은 이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소유자 자신의 소유물을 정당한 원 없이 점유자에 대해서 바로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시험 문제 풀어갈 때는 인도 청구, 대지 인도 청구 이런 식의 논리 구조가 됐던 것이고요. 방해 배제 또는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해서 그 사람 토지에다가 제3자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축적
축조를 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건물을 축조했다고 하면은 바로 건물 철거 청구, 그다음에 임차 인에 대해서 퇴거 청구, 이걸 뭐라고 한다? 방해 제거 청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전세권에서 그대로 베껴 쓴다고 준용한다. 앞에서 우리가 지역권하고 저당권에 있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지역권과 저당권에 있어서는 소위 지역권과 저당권에 있어서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세권에 있어서는 당연히 어떻다? 반환 청구권 인정이 된다. 출제하는 이슈가 뭐냐면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 게 전세권이고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게 바로 지역권과 저당권.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지역권에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뭘 가지고 전세권은 반환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지상권은 큰 이슈가 지금 출제는 안 되고 있는데 지상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권 인정이 된다 해서 자, 용익 물권 세 가지만 비교를 하게 되면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이라고 했을 때 지역권에 있어서는 반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지 않지만은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어떻다? 반환 청구권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다시 갑시다. 자, 이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세권은 어떻다? 용익물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사용을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이슈가 터진 게 하나가 뭐가 문제가 됐으면 상린관계, 이웃토지의 관계라는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게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특이했던 거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같이 묶어서 나중에 건물 저당권이라는 것도 지상권, 임차권에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요 건물 전세권 얘기는 요즘엔 잘 안 나오고 있고 건물 저당권 얘기가 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물권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침해를 받았을 때 뭘 주장할 수 있다? 전세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 이 정도가 주요 이슈. 자, 한편 우리가 지금 이제 용익 물권으로서의 성격 가지고 있고요. 자, 물권이다 보니까 양도 등이 어떻다? 담보 등이 당연히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 지상권 양도할 수 있었고요. 전세권도 기본적으로 다 양도할 수 있다. 그런데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지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무조건 양도하는데 어떤 제약도 없었는데 비해서 전세권은 설정 계약을 체결할 때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다라면 그때는 어떻다? 양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걸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똑같은 논리구조로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뭘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지상권을 담보로 해서 지상권에 대해서 요 바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었죠. 그다음에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출제 이슈가 지상권 챕터에서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자, 바로 지상권자가 2년분 지료를 체납하게 되면은 자,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에 대해서 소멸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소멸 청구에서 저당권자의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의 개념이 출제 포인트. 자, 전세권도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자신의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전세권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저당권자는 이 전세권 자체를 뭘로 할 수 있다? 경매에 붙일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야. 그래서 여기서 이슈가 이제 되는 것이 이 얘기야. 지금 이제 뭐가 문제가 되면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됐을 때라고 되어 있죠. 중간 얘기는 보지 마시고. 자, 저당권자는 전세권에 대해서 어떻다?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약간 오타가 끼어 있는데 다시 좀 줄여서 좀 이따 교재가 체크해 드릴 텐데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가 됐습니다. 자, 다시요. 자, 전세권자가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낙찰 받는 사람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할 권능을 낙찰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텐데 문제는 이거죠. 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어버리면 더 이상 전세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이거 저당권자가 경매에 붙일 수가 있을 것이냐? 경매에 붙일 수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다? 그때는 소위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걸 외우셔야 된다고. 지금 약간 오타가 있는데 좀 이따 교재 가지고 체크를 해드리겠고요. 다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지상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라는 얘기에서 출제 포인트. 지상권자가 2년분지를 체납했을 때 원래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하면 바로 지상권의 효력이 소멸한다라는 것이 될 텐데 다만 저당권의 객체가 됐을 때는 이때는 저당권자의 통제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가 돼야지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출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 경매 청구를 할 수자 지금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출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할 때, 자,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건 유치해서 내지 않아. 너무 유치하니까. 그러면 이제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데, 원래 돈 안 갚으면 다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어떻다? 더 이상 경매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시 출제 포인트,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상식이니까 시험에 내지도 않아. 유치 산란해서. 그런데 지상권자가 2년분치를 체납하면 토지 소유자, 지상권자에 대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때 이슈가 됐던 것이 소멸 청구함에 있어서 저당권자에게 통제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은 소멸 청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 똑같이 전세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너무 유치해. 이건 쟁점이 안 될 것이고요. 한편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용익 물권자 권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는 것은 다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한 쟁점들 하나 체크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아까 이미 지문 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농지를 제외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해서 용익권은 항상 일부에 대해서도 다 설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토지에 관해서는 지적도를 첨부 정보로 제공을 해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고요. 건물에 있어서는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해서 위치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물론 구분소유권은 객체는 아니라고 일반 건물로 치고요. 그래서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런데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 전세권자, 건물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가볼까요? 자, 갑소유의 X주택 아파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1번 먼저 저당권 을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저당권 가지고 있다. 2번 전세권이라는 게 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 전세권은 X주택의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 3번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가불병정이라는 사람. 이런 스토리로 갔을 때 지금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했을 때 원래 전세권자는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자신의 목적물을 누구한테 바로 전세권 설정자에게 양도 넘겨주고 대신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건물 일부에 대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매 청구를 직접 전부에 대한 경매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됐든 간에 다른 사람이 경매 청구를 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은 배당을 받을 때는 어떻다고요? 무조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전세금이 1억이다라고 치고 배당금 을이라는 사람이 채권이 1억을 가지고 있다. 후순위 권리자가 1억을 가지고 있다. 이게 2억에 낙찰이 됐다. 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하고 2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1순위 권리자 받고 그 다음에 전세권자 변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개념상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 정도 보셨고요. 그 정도 보시고 이제 지문 가지고 좀 살을 붙여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 가서 전세권의
효력 등에 관한 주제 보겠습니다. 1번요. 자, 교재 156페이지 1번.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지상권, 전세권에도 어떻다? 소유권에서 출발했던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준용되게 된다. 똑같은 구조야. 뭐 담장 설치 선고할 수 있고요. 뭐 주의 도시 통행권 이런 것들도 경우에 따라서 주장을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2번 질문요. 건물 전세권자, 임지 소유자, 이웃 토지 소유자 사이에 상린 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역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번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키워드 건물 전세권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요. 미친다라고 해서 두 가지죠. 바로 하나는 자 지상권에도 미치고요. 또 하나가 어떻다? 임차권에도 미치게 된다라고 해서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해서 요게 요 근래 출제 안 됐는데 하여튼 좀 기억을 해줄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서 자, 이 얘기는 여러분 자료 자, 지금 177페이지 가서 잠시 비교를 해 드릴 게 있어요. 177페이지 가서 잠시 비교를 해 드릴 게 있다. 해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건물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을 하고 또는 임차권을 취득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뭐를 자, 지금 전세권을 자, 설정을 했다라고 했을 때 건물 전세권자 당연히 이 토지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상권, 임차권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이제 하나 설명을 드렸었고 똑같은 사안에서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지상권, 임차권의 근거에서 건물을 신축을 했으면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을에게 귀속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공유수면 매립이라든가 건물 신축은 정당 권원의 존버와 무관하게 일단은 자 물건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된다.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을이 돈을 갚지 않게 되면 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은 이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근데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야지 어떻다. 이 지상권, 임차권에 대해서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있어야지 건물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뭐 날아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다?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외울 게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177페이지 위에서 동그라미 2번 토지 임차권 얘기 177페이지 자 위에서 박스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토지 임차권 얘기 나와 있죠?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에 소유하는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을 했을 때 저당권의 효력은 자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근데 이제 해석을 통해서 지상권에도 당연히 없다 미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민법 조문에서는 임차권 얘기만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상권도 똑같은 맥락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은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옆에 지문을 보니까 뭐가 있었지 거기에 지금 보니까 자 거기에 저기 나와 있구나. 177페이지 핵심 지문 4번 지문 한번 볼까요? 4번 지문을 보시면은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설정한 자 지상권에도 미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이게 답이 됐다고 최근에 지금 몇 회 때 답이 됐었냐면은 29회 때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출제가 됐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준비해서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쓱 문제 보다가 비슷한 주제 어디 있어? 건물 전세권도 다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 요렇게 가주실 것. 요렇게 가주셔야 돼서 자, 요건 해석을 물어봤던 그런 문제고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 몇 번? 3번 지문 상당히 길게 돼 있는데
핵심 이슈는 뭐라고요? 건물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파트는 이제 안 미친다 이렇게 낼 수는 없거든. 문제를 구성할 때 안 미친다 이렇게 해버리면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출제 기술상 무조건 미친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만 출제를 하는 패턴이라고 해요. 출제 기술상. 그럼 그거 읽다 보면 죽는 거야. 미친다는 무조건 옳은 표현이야. 이렇게 가시는 거야. 아니, 많이 안 나오니까 이거는. 미친다가 두 개가 있다고. 그래서 건물 전세권, 건물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의 그 효력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셨고. 다시 4번 질문. 전세권자는 그 점유가 침해당한 때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특별히 문제 안 되죠.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답 안 되고요. 5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일단은 점유를 안 했기 때문에 점유권이란 건 경우에 따라 취득 못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약간 논란의 소지는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 사람은 전세권 자체는 등기를 하면 다 성립하게 되니까 전세권에 근거해서 다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다시 갑시다. 우리가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상권, 전세권은 당연히 반환 청구권 인정되게 된다. 이렇게 가실 것 해서 5번 지문 답을 뽑았었고요. 오른쪽 페이지 양도 등에 관한 지문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전세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전세는 거의 지금까지 나왔던 한 번도 16년 동안 답을 뽑지 않았어요. 전전세가 뭐냐면 이런 식이죠. 전세권,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전세권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전세권에 대해서 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전전세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전세권. 우리가 주로 사실 공부를 하게 되는 건 이거 있었죠.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임차인이 이 임차 목적물을 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이걸 전대차 계약이라고 불렀고 그 병을 뭐라 부른다? 전차인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주로 우리는 임대차 파트에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거 위주로 설명드리는데 이것의 원조는 전전세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자, 전차인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임차권 범주 내에서만 당연히 가능한 것이었다. 임차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니까 임차권의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고 전전세권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논리책에서 다 전세권의 범주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는 물권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똑같아. 전세권도 전세권 일종이니까 등기해야지 다 성립하게 될 것이다. 전세금 교부해야지 다 성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전세권은 절대 전세권의 범주 자체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지문 보긴 할 텐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재 157페이지 핵심 지문.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지역권은 양도할 수 없고 전세권, 지상권은 양도할 수 있다. 2번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3번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런 거 없다고. 자, 물권이란 말이야. 다시 봅시다. 전세권은 어떻다? 양도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전세권은 양도도 가능한데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나중에 임대차는 문제가 돼. 임대차에서는 자,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전대차에 대해서 소위 해지라고 해서 임대차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랑 비교를 하는 지문이야. 다시요.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기본적으로 물권이니까 당연히 양도도 하고 그다음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임대차는 채권이라고 두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근데 원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갑소유 소유자 임대인하고 임차인 관계에서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하기로 했지 제3자한테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거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때는 소위 이제 동의 없는 전대차를 하면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나오게 되는데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그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4번 지문요. 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뒤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전세권도 뭐니까
자, 전세권의 일종이니까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요.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범주가 뭐다? 원전세권의 범주 내에서 해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 파트는 그냥 버려. 전 전세권 나와버리면 쌩 까버려요. 그냥 무시하는 게 훨씬 나은 장사. 왜? 전세권 챕터에서 최대 두 문제를 구성하는데 얘를 답을 뽑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그 하단부에 답이 됐던 지문 나왔어요. 보니까 157페이지. 자, 하단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틀렸죠?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합니다. 경매 붙여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이슈.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대박이야. 문제를 구성할 때 전세권에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이런 걸 갖고 답을 내기는 너무 민망하잖아요. 유치하니까. 그래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출제했던 쟁점들 되겠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아까 우리 지상권 관련해서 자, 바로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41페이지 가서 다시 한 번만 더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권의 소멸 청구라고 해서 14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본문 나와 있죠? 자, 지상권자가 2년분 지를 체납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뭘? 자, 또는 이 토지 소유자, 현재 토지 소유자가 뭘 할 수 있다?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할 것. 그럼 소멸 청구는 그대로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문제가 이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을 때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돼야지 어떻다? 소멸 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요 얘기하고 지금 이게 지금 언제 나왔어? 자, 보면은 회차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28회 때, 그 다음에 29회 때 사이드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언제 157페이지, 자, 23회 때 문제 구성이 됐었네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이제 28회, 29회 때 지금 지상권 소멸 청구라는 주제가 출제 포인트가 됐으니까 역시 똑같이 다시 그걸 끌고 들어와서 전세권에 있어서 자, 저당권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넘어가서 158페이지 핵심 지문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치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신청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고 밑에 관련 기출문제 가볼까요? 갑은 을 소유 단독주택 일부인 X 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을 취득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해서 1번. 전세권자 갑은 설정 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쉬운 지문이고요.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을 때 갑은 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주제 세 개를 비교하는 거야. 자, 다시 가볼까요?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 청구를 했는데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아서 소멸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세권에 있어서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중에 임대차라고 하는 주제에 있어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임대차에 있어서는 세트가 다 나오죠. 자, 지상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를 포함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까지 바로 비용 상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두 개 물건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 지문이요. 자, 갑의 전세권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 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아주 반복되는 지문이고요. 4번 지문. 갑의 주택 전부에 대해서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경매 청구 자체는 안 되지만 일부니까 경매가 진행됐을 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 정도고요. 5번 을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했을 때 갑은 X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자, 요건 이제 주택 일부 부분 얘기 하나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상권 등을 비교하는 문제. 그래서 지금 문제를 쭉 보게 되면 전반적인 맥락이 뭐냐면 반환 청구라고 하는 주제는 뭐랑 비교한 거야? 바로 지역권하고 전세권을 비교하는 그런 포인트가 될 테고요. 그다음에 유익비 상환 청구 공통적인 요소였고 지상권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지상물 매수 청구, 전세권에서는 뭐가 된다?
부속물의 매수 선고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들을 비교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유치권 설명드리겠습니다.